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현대사에서 궁금하면서 이게 왜 그러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19년 3월 1일 3.1 민족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해주 정부, 상해 정부, 그리고 한성 정부가 각각 들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들은 연해주 정부가 가장 먼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정부,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한성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세 개의 정부가 통합 과정을 거쳐서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이름의 이제 통합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통합정부의 법통성을 한성정부에 두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한 답은 책을 찾아도 별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연해주 정부나 상해 정부보다 늦게 출발했고, 그리고 상해 정부는 임시의정원이라는 걸 통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도 만들었는데 왜 한성 정부는 선포만 했거든요. 그런데 왜 한성 정부가 법통성을 갖고 있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1919년 3.1 민족항쟁의 중심지는 국내였죠. 전국 13도에서 동시적으로 전 백성, 전 국민이 참여했던 전민항쟁의 성격을 갖고 있죠. 해외는 망명한 일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애국지사들이니까. 그래서 전민적이고 전국적이고 동시적으로 3.1 항쟁을 일으킨 것은 일단 국내입니다. 그런데 한성정부는 인천에 있는 자유공원에서 바로 그 13도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 후에 서울 보신각 그리고 봉춘관이라는 두 군데서 결국에는 한성정부를 선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13도의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을 할 때 연해주 정부와 상해 정부는 정부를 해체하는 과정을 거쳐서, 물론 형식적이지만, 그리고 한성정부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주게 됩니다. 그 대신 상해 정부는 헌법도 만들고 임시의정원도 있고 국호도 합법적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일을 상해 정부가 임시의정원을 개회해서 헌법을 만들고 국호를 선포한 1919년 4월 11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부 수립일로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는 한성정부는 실질적인 통치기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항일 독립투쟁을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정부에 두는 것으로 합의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항일 독립을 통해서 일본에게 강제로 빼앗긴 인민과 강토를 회복하려면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13도 우리 백성들, 국민들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한성정부를 법통성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해주 정부, 상해 정부, 한성 정부의 세 정부가 통합해서 1919년 9월 11일 통합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거기서 제정된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은 한성정부의 2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작과 헌법은 상해 정부의 것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1919년 4월 11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곧 대한민국 건국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고, 1948년 8월 15일은 두 번째 정부가 들어선 거죠. 그것은 임시정부의 임시가 빠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선행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후행된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그 정통성을 계승한,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일 정부 수립일은 1919년 4월 11일로 인식하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